오늘은 좀 쌩쌩하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최수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비밀 공작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원장님 우리 안녕하십니까? 대한연대 애청자 여러분, 또 국내에 계시는 대한민국 동포 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대한연대에서 또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원장님 최근에 예, 이제 아무래도 계속 얘기를 했던 네, 그 이종찬 전 이제 음, 국정원장이고 지금은 네, 광복회장인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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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간사님께서는 네네. 어떠한 점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네, 그냥 뭐 광복절 때도 그 네,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행사를 네,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던 행사를 들어와 가지고 네, 막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음, 역사 인식에 대통령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음, 근데 저희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지만 알고 보니 네, 그 음, 이제 그 뿌리가 족보가 타고 올라가 네, 보니 네, 네. 그 그 네, 위장이었다. 뭐 그런 것도 네. 나오고 자, 그러면 예. 일본이 1860년대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네. 일본이 바야흐로 근대 산업 공업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발생한 일이 뭐냐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였어요. 개념 정리. 지금 우리가 영어로 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네. 테크놀로지를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네. 컨스티튜션을 헌법이라고 얘기하며 네. 이렇게 말을 우리 동양식의 표현을 한 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을 갖다가 보통 영어로 리버라고 그러는데 리버. 뭐 콩팥 같은 경우는 키드니라고 그러고 네. 근데 그런 거를 신장이다, 간이다, 혹은 뭐 장이다, 소장, 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인체에 대한 용어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그 개념을 규정한 게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우리 대한연대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그 건전한 우리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해방과 광복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설명을 올리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해방이라는 거는 열해자, 풀해자에다가 방자는 노을 방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35년간 일본 제국주의로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일부분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압제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상태로 된 거지만 그때까지는 광복이 된 게 아닙니다. 자, 광복이라는 얘기 뭐냐? 독립된 주권 국가, 즉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삼박자가 아우러진 네. 그야말로 근대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췄을 때, 즉 국민 주권이 비로소 작용되기 시작하는 민주공화정 체제를 우리가 광복이다. 그 광복이라는 말은 헌법을 지니고 독립국가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으며 네. 그 내부적으로는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영토와 함께 국민이 있는 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형태로 있는 상태를 우리가 광복이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45년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날을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대신에 48년 8월 15일 날 네. 소위 말하는 그날을 우리나라 광복절 원년으로 삼았던 건데 사실 초창기 때는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이승만 박사께서 소위 말해서 자주 독립기념일이다. 자주 독립기념일. 그런데 네. 49년에도 자주 독립기념일 2주년 행사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6.25 전쟁이 진행되던 1950년도에 네. 대구 매일신문가 하는 데서 광복절 제5주년 기념행사 이런 식의 기사를 보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구는 뭐로 유명하죠? 뭐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산실이 아니라 네. 소위 대구 10월 폭동이라고 하는 소위 전평이 당시 대한민국 남한 사회가
미 군정화에서 어지러웠던 1946년도 10월 달에 네. 소위 말하는 전국 노동자 평의회라는 줄여서 전평이라 그러는데 그 전평이 바로 오늘날의 민노총의 전신이에요. 예. 이 전평에 의해서 대구 10월 폭동이 일어나서 마치 제주 4.3 폭동처럼 많은 군인 경찰 양민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것처럼 당시 1950년 전쟁 기간 중에 제2회 이 나라의 자주 독립기념일이라는 걸 갖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1945년을부터 시작해서 제5회 광복절 행사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단히 죄송한 표현도하마는 80% 정도 난 놓고 기억자도 없는 문맹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문맹자들한테 광복이 뭐고 해방이 뭐고 이야기를 해봐야 네. 네. 어렵고 다 뭐 제헌절, 3.1절, 개천절 이런 식으로 세자로 끝나는데 왜 무슨 뭐 독립기념일이니 뭐 자주 독립기념일 이런 식의 길말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광복절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해방이라는 것은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몸의 상태가 된 상태가 해방이다. 네. 즉 일본의 노예로부터 풀려난 자유로운 몸이 된 것. 속박을 끊어버린 바로 그날이 1945년 8월 10일 해방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은 우선 5월 10일 최초의 자유보통 비밀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물론 제주도는 제외입니다마는 네. 그 사람들이 우리 재헌국회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헌법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 재헌국회의원들이 나라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한 것이죠. 바로 그게 진정한 자주적인 독립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만천하에 외칠 수 있는 자주 독립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광복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방과 광복이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광복절이라고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건국 몇 년? 76주년. 그리고 그다음에 해방 79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말과 또 광복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단순하게 일본의 압제로부터 그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몸이 된 상태가 해방이요. 네. 그 해방된 몸으로 우리나라의 주권, 국민 주권을 앞장 세워서 자유를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경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는 바로 최초의 우리 스스로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됐다. 네. 그게 바로 광복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생각이 안 되겠죠. 최근에 이 광복이다, 건국이다 이렇게 논쟁이 나면서 네. 대통령실에 일본에 밀정이 있다. 그랬었죠. 그 예. 대통령실에 일본에 밀정하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렇죠. 그건 대통령이다 되고 야, 너 지금 일본 밀정이네. 그게 친구 아버지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네. 나왔던 어떤 그 칼럼 같은 걸 또 보니까 네. 정보부에 계실 때도 네. 그 이렇게 숙청했던 거에 대한 네. 또 그런 좀 칼럼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예. 저는요. 지금 이종찬 원장이 예. 국정원장으로 와서 예. 이전까지는 민정당에서 16년간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거기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짭짤하게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 전에는 민정당을 창당할 때부터 전두환 선배님한테 네. 선배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그 중앙정보부에서 네. 안전기획부로 넘어갈 때 수백 명의 목을 잘라서 다 해직을 시켰죠. 그런 일도 했던 국정원 게 대학살. 이종찬인데 네. 이 민간에서는 그걸 갖다가 국정원 대학살이다. 그리고 국정원 대학살의 중심에는 바로 이종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아마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게는 뭐 별따로 이렇게 한 게 없는데요. 음. 자, 그래서
이종찬 옹께서는 지금 내일 모레면은 이렇게 병풍을 펴놓고 향부를 맡아야 될 나이가 이미 되셨는데 저 사진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이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고 옆에는 지금 머리가 탱탱 비어 있는 김영삼.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이종찬이가 지금 걸어가고 그러네요. 있어요. 딱 또 마침 또 세 명이네요. 그 짤딱만한 김영삼보다도 더 작은 저게 바로 이종찬의 외모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때가 이종찬이 네. 민정당에서 4번 내리연거포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네. 지금 노태우가 소위 6.29 선언을 하고 저 민자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태준 포항제철 네, 회장하셨던 네. 분이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초대부장했던 김종필 네. 자민련의 또 충청도의 뭐 네, 네.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김영삼도 경상도. 그래서 박태준, 김종필, 김영삼 이 세 사람이 당을 합당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김영삼이를 다음번 대통령 주자로 뽑는다고. 네. 그러니까 이종찬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배제를 당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 민정당 뛰쳐나가서 돈이 있으니까 또 무슨 당을 만들고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저때 당시만 해도 네. 저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네. 왜냐하면 정도였나요? 노태우가 예. 입사 5년 선배니까 선배님 네. 저에게 대권을 주셔야죠. 이렇게 때를 쓸 수도 있는 입장이었죠. 예. 그리고 뭐 굉장히 그때 11기 육사 정규 1기였던 11기 선배인 노태우나 전두환 형님한테는 네. 아주 극도로 충성을 다했던 그 주구였다고. 주구 똥개. 네. 그랬는데 저러던 이종찬이 갑자기 자기에게 대통령 출마 권한을 안 주고 네. 그 3당 합당한 데서 자기를 대표로 안 뽑아주니까 거기에 불만 품고 형님들을 배신하고 뛰쳐나갔죠. 그리고 좀 유랑자 거린 생활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김영삼이가 실정을 하고 네. IMF를 불러들이고 뭐 이제 엉망으로 후반부에 가서 나라 살림을 개판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그때 다시 김대중한테 가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네, 네. 결국 최종적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오면서 그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선배님들 580여 명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안계통에 대공 수사를 하던 사람들 방첩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네. 저렇게 김대중이 밑에서 180도 얼굴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 김대중하고 같이 저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예. 뭔가 입장 표명이나 네. 그런 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단 학살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종찬이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왔다가 네. 본인 스스로 국가정보원장이 되면서 고초를 겪었던 우리 선배님들이 있어요. 내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 신문 기사들도 많은데 네. 그것보다도 더 리얼하게 이분은 당시 그 국정원에서 네. 지금 대부 공작 사업의 건 전체가 100이라 그러면 네. 한 90 정도로 혼자 감당하던 그야말로 전설의 공작관이 있습니다. 예. 그 공작관 수준이 어느 정도냐? 네. 밖에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 보면 네. 국정원장보다도 급이 높아. 왜냐하면 그만한 에카데믹 백그라운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부도 그만큼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각 기업의 회장단이나 웬만한 뭐 사장단은 전부 다 친구거나 동생이거나 이런 식의 관계가 있기 완전 때문에 호영호제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김영삼 때 대통령 출마 때 이인재하고도 네. 이인재하고도 뭐 친구 사이 정도 되는 네. 그 정도의 급인데 이제 그런 분이 어떻게 대북 공작을 했냐면 북한 애들이 네. 그냥 형님 그리고 그 집에 살았어. 그냥 살면서 다 그러니까 뭐 정보를. 첩보 수집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와. 애들이 와가지고 예. 통전부도 오지, 정찰청국도 오지, 외무성도 오지, 또 심지어 네. 유럽에 있는 대사 애들도 찾아와. 우리 공작관 선배님한테.
그러면서 아니 그게 엄청 위험한 무릎을 쓰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우리 선배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는 네. 아니 경찰청국의 그 새빨간 빨갱이 놈들도 네. 그 사람을 만나서 형이라 그러거든. 왜 형이라 와. 그런가 봤더니 네. 아니 무슨 명절 때 되면은 불러다가 그냥 막 뷔페로 그냥 산더미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야, 주질 않나. 예. 어? 밥만 주나? 갈 때. 이봐. 명절인데 그래도 응? 봉투에다가 네. 두둑하게 용돈도 좀 주고 이러니 이렇게 고마운 형님이 어디가 있어.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 그 당시 땐 그랬다고. 형 혹시 안에다가 뭐 이런 거 혹시 보고한 거 있으시오? 그래 내가 언제 그런 거 위험성 있다 보고했지. 그랬더니 그거 형님 평양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내부의 적을 조심하세요. 그럽니다. 그거를 아. 북쪽 아이들이 예. 우리 선배님한테 알려줄 정도로 그렇게 친밀도가 높은 거야. 야.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분을 갖다 데려다가 간첩으로 조사를 하거나 네, 네. 이렇게 망신을 주고 이 짓을 안 했으면은 이미 모종의 일이 끝났을 수가 있어. 네. 뭐 김대중이가 2000년대 그 갈 일도 없고 네, 네. 평양에 네. 나중에 14선언한 노무현이도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었어요. 아. 왜? 북에 네. 수뇌부라는 건 단 한 명이야. 그 당시엔 김정일이야. 네. 김일성이 죽고 나서니까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 만나서 조율하고 있는 얘네들을 통해서 네, 네. 이걸 했더라면은 금강산 관광도 자연스럽게 됐고 네. 다 일사천리로 됐을 텐데 이 김영삼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냐면 금강산이라든지 기타를 갖다가 통일교를 시켜서 담당시켜서 하려고 그랬어. 종교를 이용해서요? 왜 그러냐면 통일교는 예. 그 문선명이 원래 평안북도 정주 사람이고 네, 네. 돈을 갖다 전 세계적인 부자예요. 예. 그러니까 네. 전쟁 없이 진짜로 이 한반도에서 네. 뭔가를 평화적으로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려면 예. 이런 그 종교단체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가 교회 장로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집어치라 이래 돼버린 거야. 어떻게 이교도 집단을 넣어서 그걸 하느냐. 어떻게 통일교를 활용하노? 그러니까 이렇게 되군요. 내는 기독교 교회 장로 아이가 이거지. 응? 그러면서 문선명이는 사교 집단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네. 이 기독교도들의 예. 이 편협한 영어로 네로 마인드가 예.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작동을 함으로 인해 갖고 또 그런 이게 부분이. 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선배가 제대로 그 과정을 계속 추진했더라면은 네.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를 안 죽일 수도 있었다고. 김일성이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죠? 자연사한 거 아니에요. 자연사 아니었나요? 네. 김정일이가 죽였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당시에도 네. 우리 이와 같이 오직 국가 국민을만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 공작관들을 네네네. 인정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음침하지만 네. 당당히 하는 일을 갖다가 중시해줬다라면 네. 지금같이 한반도 남북관계 이렇게 어그러지잖아. 공작을 네. 좀 더 내가 이런 말하면은 공작에. 예. 팔짝 뛸 놈들이 많을 텐데 네. 내가 간사님한테 물어볼게.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하고 네. 북한의 공직자들을 비교했을 때 네. 어느 쪽 애들이 역사적인 이런 지식 배경이 더 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 드시죠? 네. 예? 안 그래요. 더 배웠을 안 것 그래요. 같고. 왜 그러냐면 네. 북에서 소위 핵심 엘리트직에 있는 친구들은요. 네. 역사, 문학, 철학 모든 이 인류 역사를 네. 꿰고 있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 이런 말 들으면 저 새끼가 갑자기 네. 신북주의가 됐느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정은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예, 예. 우리 선배님이 직접 걔네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야. 대화해보고, 예. 예. 나 같은 피레미 말고 네. 거의 드래곤급의 네. 우리 선배님이 직접 북에 경찰총국, 외무성, 네. 통전부 이런 아이들 쭉 만나봤을 때 음. 물론 돈이나 벌고 하는 쌍방울 김성태 만나고 다니는 리호남이 같은 떨어지는 양아치들도 있지만 리호남이 같은 그 아주 그 네. 사류 오류 애들도 네, 있지만 네. 우리 선배님이 만났던 애 전부 다 그 탑 클래스 애들 만난다고. 아. 예? 그래서 예. 오죽했으면
김정일이가 이 우리 선배를 만나려고 네. 한번 좀 평양 좀 다녀가 주시라고. 그 선배분한테. 이랬더니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야. 네. 우리는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니까 본사에다 얘기를 해서 자 이번에 좀 평양에서 오라는데 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이러고. 그 나중에 하도 김정은이가 네. 김정일이 네, 네. 보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 그랬다 그래. 그 자기한테 초청하는 네. 뭐 대사가 있는데 북한 대사를 얘기하는 거야. 네. 당신이 말이야 먼저 서울에 좀 가 있어. 볼모로 좀 먼저 가 있어. 그러면 그 대사한테. 북한 대사한테. 그리고 당신이 서울 가 있으면 네. 서울 사람들이 안심하니까 네. 내가 좀 갔다 올게 그동안에. 그런데 이것도 못하게 막는 거야. 본사에서요? 본사에서도 맞고 평양도 맞고. 둘 다. 그 이유는 뭐?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우리 사람이 적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북쪽 애들한테 서울이 적진이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평양이 적진이 적진이고. 되니까. 예. 그렇게 누군가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한다거나 하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 윗사람들이. 네. 근데 사실 우리 공작관들은 까짓 거 우리는 언제든지 목숨을 버리게끔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 예. 응? 그렇기 때문에 공작관들 스스로가 네. 타인이 공격해올 때 그 사람을 맞받아서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우리가 대의적으로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네 목을 버려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예? 만약 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다. 그럼 그건 거짓말. 그런 놈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야.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건 걔는 국정원 직원 자격이 없는 거야. 네. 우리가 네. 그 뻘에 가가지고 공무부터 IBS라 그래요. 예. IBS를 미국 거기서 기어다니고 온갖 그 훈련을 받고 해군 UDTC라고 똑같은 훈련을 했어요. 우리도. 네. 예? 그다음에 특전사가 받는 낙하산 메고 뛰는 교육 하늘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든지 조국이 부르면 우리는 707 특임단과 마찬가지로 적진에 내 몸을 던져야 돼. 네. 죽고 살고는 그다음 문제야. 네. 왜? 조국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나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은 공작관들은 무조건 적진을 향해서 우리한테는 후퇴라는 게 없어요. 네. 죽더라도 돌격이에요. 전진만 해야 된다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우리 국정원을 국정원장이랍시고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기라성 같은 우리 공채 과정에 우리 정규과정 선배님들 보면은 그런 정말 용맹한 그런 우리 그 조직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과거는. 그런데 이종찬 씨가 들어와서 김대중 정권 때 그렇게 그 강제 퇴직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도 국정원 강제 퇴직자 모임이 있어요. 예. 있고 아직도 그분들이 그 원통한 사연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모든 악행의 그 원천에 네. 바로 저 중국 사람처럼 생긴 저 160도 안 되는 저 아저씨가 바로 거기 중심에 서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죠. 예. 그래서 또 그거를 꼭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소위 그 신군부의 즉 전두환 선배의 노태우 선배의 꼬북 역할을 했던 그 완전 바풀떼기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또 이 말을 갈아타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런 독립투사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우리가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열어봤다고. 그거 다 오픈돼 있어요. DB로 다 돼 있죠. 예. 온라인으로서 볼 수 DB를 있는. 보시면 예. 저분의 할아버지 이회영이 네. 1924년도에 제중국 조선인 네.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는 거를 결성을 했어요. 네, 네. 그랬다가 4년이 지나면 돈이 없다고 뭐 이러면서도 다시 상해로 이동을 해서 제중국 조선인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혼인제도 가족제도도 다 부정하는 극단의 무정부주의를 갖다 전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 이회영 선생의 최후는 거기에서 러시아 공산당과 협력해서 저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다가 네. 우리 조선인들한테 고발을 당해갖고 검거돼서 네. 일본인들한테 감옥에서 지금 옥살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내용인데 네. 누구든지 저 사람 할아버지가 있는 우당 이회영 기념 교육문화재단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싹 빼놓고 독립운동 했다는 것만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과연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하는 거 잘한 일이라 하지만 네. 네. 저 같으면 돈을 그렇게 갖고 와서 그 짓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기껏 해봤자 100명도 못 모으는 그런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이미 관동군으로 100만, 150만 와 있는 일본군을 상대로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너무 소수긴 예? 하죠. 예. 인원으로 이깁니까? 전원이 람보라 하더라도 못 이겨요, 그거는. 예? 그런데 그 진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저런 점. 저렇게 해서 이회영의 나는 손자다. 그리고 또 네. 필요할 때는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랑 같이 부통령하셨던 이시영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작은 할아버지거든. 네. 그럼 또 이시영 씨를 갖다 또 앞에 내세워서 정치권에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내부에 무슨 모임이 또 있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멤버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잠깐 육사 내에서도 네.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추종하는 모임? 예, 그러니까 육사 내에서 네. 그래서 그 동문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예, 육사 안에도? 예. 그러니까 무슨 회라고 있는데 네. 그 모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동원 씨라고 네. 통일부 장관다고 김대중 정부 때 이종찬 후임으로 네. 국정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지금 육사 동문에서 지금 파문을 당해서 쫓겨낸 상태야.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화요일 날 네.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네.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네. 또 육사 총구국동지에 진짜 참 군인의 인생을 살아오신 육사 출신들이 광복회관 앞에 모여서 이종찬 나가라. 응? 그런 또 네. 그래서 지금 예. 조만간에 아마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이종찬 씨를 갖다 제명시킬 것 같아요. 예. 또 거기까지 이제 상황이. 네.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명예훼손 모욕이라고 그 검찰에서 공소장을 보냈다 그러던데 네. 보니까 모욕이라는 건 없었는데 네. 모욕은 친고죄예요. 즉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고발 안 하면 성립할 수가 없는데 네. 아마 아들 이철우 교수하고 네. 같이 친분관계에 있는 그 고발장 쓴 변호사가 네. 아마 검사애들하고 짬짬이 된 것 같아. 친한 것 같다. 왜냐면 모욕죄라는 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이번에 이제 그 모욕죄까지 넣어서 약식 기소하면서 300만 원을 걸었는데 보니까 고영주 선배님 말씀도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정식 재판을 해야지. 모욕죄라고 애시당초 본인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제3자 명의로 해서 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모욕을 당했다, 명예훼손다 이런 얘기 아무 말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우당 재단에 있는 이사라는 사람이 예. 황원섭인가 황인섭인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그런 그렇죠. 내용인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때는 고발장에 쓰지도 않았던 얘기가 검찰을 통해서 추가가 되고 이거는 결국 부패한 서울법대 출신의 그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뭔가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실 그런 거 쓰는 거를 다 기소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너무 그냥 막 아무거나 갖다 쓰는 이런 거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저 자유프레스, 자유일보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93년도에 김영삼 정권에서 군의 사조직이라 그러는 하나회를 숙청을 했고 이러면서 다시 권력의 핵심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회에 맞서서 만들어진 군 내의 사조직 청주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거였던가 봐. 청주회.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상훈 돌아갔죠. 국방장관 했던 사람. 그다음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됐고 국정원장 됐고 천영택 이 사람도 국방장관에 국정원장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청주 캐논을 좀 알려다 이 자율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종찬 집안의 할아버지 이회영 씨의 아나키즘 운동, 네. 공산주의 운동, 국제공산당 운동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이종찬 씨가 3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네. 자기 할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건 보진 못했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옥사한 게 1932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할아버지는 못 봤겠지만 네. 이후에라도 자기 집안 내에서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또 할아버지가 당시 그런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활동을 할 때 발행했던 탈환이라고 하는 잡지도 네, 있었고 네. 막 이런 거 정도 봤다라면 우리 집안은 원래가 이런 그 아나키스트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집안이다.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당시에 연좌제가 성행하던 당시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거를 육군사관학교나 우리 군에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잘 안 됐겠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또 중앙정부가 만들어지니까 또 우리 공채 정규과정 1기로 들어와서 온갖 그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렸죠. 그리고 다 전두환 형님 밑에서는 16년 동안 또 꿀물을 빨아먹다가 네, 네. 또 자기 갑자기 뜻대로 또 안 술을 된다고 타고. 또 김대중한테 데려가고 예. 굉장히 지조가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 얘기를 네. 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뭐 이종찬 지금 광복 회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지금 저희가 쭉 이어지는 네. 뭐 국정원 문제랄지 예. 정보사 문제랄지 예.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지금 다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것 지금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예. 협조자들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예. 정보사에서 지금 우리 블랙 특수요원들 명단이 다 유출이 돼서 예, 중국을 맞습니다.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예. 이런 것의 시초가 뭐냐면 이종찬 씨예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고 덕분에 국정원장까지 돼서 네. 그때 우리 안에서 쓰던 휴민트 네. 우리 공작 협조자들의 명단을 넘겨줬던 게 김대중 때예요. 네. 응?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우리의 일을 해주던 북한의 네. 휴민트. 주요 기관에 쓰던 휴민트들이 전부 다 잡혀서 총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부인하시는 거죠? 저 이종찬 부인하게 증거대라 원장님께서는. 그러겠죠. 네. 저분이 접대 그 뭐 언론에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전두환 장군이 네.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잠깐 며칠 했는데 네. 그 대외비 문건으로 돼 있더라고. 그거를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취임사할 때 어떤 얘기를 했다고 그걸 갖다 꺼내 보여주고 네.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명백한 내부 비밀 정보 자료 유출해 불법 유출해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고발당해야 되는데 저런 건 괜찮고 지금 저한테 대 갖고 뭐 자기 집안을 갖다가 욕보였다는 도 예. 혹은 지금 뭐 친고죄에 해당하는 그 모욕도 예.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약식 기소 300만 원 해놨는데 예. 내가 고영주 선배님한테 여쭤봤더니 무슨 소리냐 공작관 그거는 당연히 정식 재판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충고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또 상황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예. 지금 그걸 하나 넘어서 네. 최근에 지금 네. 뭐 1억 6천만 원을 받고 7년간 네. 이게 중국에 포섭이 돼서 네. 군사 기밀을 유출한 걸로 네. 지금 정보사 군무원이 이런 네. 걸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됐다는데 네. 그 원장님 이런 사건이 근데 네. 왜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뭐냐면 예.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네. 간첩죄는 적국에게 예.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나 비밀을 팔아넘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 북한이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네. 적임에는 분명해. 통상 우리가 국방백선인 데서 우리 적국이라고 표기를 해. 네. 그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네.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괴뢰죠? 괴뢰국? 그런데 네. 그러니까 국가예요. 국가가 아니죠. 국가 아니에요. 네. 딩동댕 맞아요. 자 그러니까 예.
이건 뭐냐면 무단 점거 적국이라고 무단 하면 점거. 예. 국제사회에서 네. 국가로 인정받은 예. 그런 조직에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도 인정하고 영국도 인정하고 러시아 뭐 다 이런 세계적인 이 지구상에서 인정해 주는 나라야 되는데 예. 이것들은 유엔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사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을 선포하고 그해 12월 12일에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라고 국제사회가 땅땅땅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미 북은 국가의 이름을 변칭, 참칭한 가짜 국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들의 정확한 실체는 뭐냐? 국제 범죄단체 네. 혹은 국제 테러단체, 응? 소위 말하는 악의 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지구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예. 예. 악동들의 집합체가 북조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북한에다가 어떤 중요한 비밀자를 넘겨줬어도 네. 적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오. 이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군사 기밀 누출을 인해 갖고 네. 그거에 대한 법령에는 해당이 되지만 네. 간첩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네. 이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 예. 북한 같은 경우 뒤집어서 네. 우리처럼 국가보안법이나 뭐 간첩죄 적용하는 형법이 있는 게 필요 없어요. 왜? 북쪽 애들은 네.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나쁜 일 했으니 갖다 총살시키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직결 처형이군요, 바로.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해서 네. 이러한 말과 행동은 우리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니까 이거는 기소되는데 이게 아니라 네. 심기가 좀 불편하게 돼서 갖다 네. 죽이라고. 그럼 죽여버리는 네.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도 없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죄형 법정주의가 없는 곳이 바로 북쪽 애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군무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액을 받고 비밀을 넘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게 당연히 극형에 처해져야 될 텐데 아마 저거 몇 년 살면 또 나올 거라고. 근데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게. 네. 그동안 중국에서 중국 당 소속으로 있었던 사람이야. 네. 또 중국 또 그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네. 대한민국에게 협조를 해오다가 발각이 됐어. 그것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받아오는 그 소위 접촉하던 인간들이 네. 워낙에 이 소위 말해서 비밀 공작의 기억자도 모르는 놈들이 가서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그냥 중국 애들한테 다 노출돼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발각이 됐으니까 이제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면 돼. 꼬리 끊고. 그러면 PNG라 그래. 페르소나 난그라타라고 그래서 외교상 접촉 기피물 해가지고 쫓아내는 걸로 해서 네. 설령 간첩짓을 했더라도 그냥 다 갈 수가 있어 안전하게. 예. 그런데 끝까지 안 나오고 거기서 버틴 거지. 왜? 그 못난 새끼 특례 입학시키기 위해서 버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나? 나 이 점에 있어서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데 네. 자녀 문제 때문에 그게 있어도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버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사에다가 네. 연락해서 네. 나 좀 살려달라고 네. 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틴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두 놈이 걸렸는데 한 놈은 먼저 가버리고 네. 한 놈이 끝까지 남았는데 네.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지. 먹잇감이라는 거는 어떤 뭐냐면 네. 그 주재국에 네. 방첩 당국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경찰도 있고 군도 있고 정보기관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겠지. 아. 야, 너 때문에 내 친구 후배가 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너 뭔가 우리한테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처음에 하면 뭐 아니라고 뭐 거부하겠지. 네. 그럼 이제 중국 애들 그 다음 땅이 어떻게 나갈 거냐면 내가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가정해보고 그럴게. 내가 우리 저 간사님이 예. 그 해당한 사람이야. 이봐. 당신 뭐 가족들도 여기 있고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 이렇게 상했는데 뭔가 좀 보상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니라고 발뺌하겠지. 아닌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저 마누라는 뭐 어느 학원 다니고 애는 어느 학교 다니지? 그래? 그러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다음 단계 살려만 주세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다음 단계 가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야, 그럼 어떻게 장기 적출 좀 해줄까? 라든가 네. 아니면 야, 그건 너 애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모양인데 그 애 우리가 납치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릴까? 끊어서 해체시켜서 그러면 네. 설령 우리 간사님이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네. 뭐라고 답할 것 같아?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온다고. 네. 그럴 것 왜? 같아요. 예.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겁쟁이 애들은 무슨 사격을 해도 네. 이 사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사격을 하라 그러면 네. 총구가 네. 바닥에다 놓고 쏜다고. 이 방아쇠를 땡기면서 네, 네. 겁이 나니까 이게 딱 팔을 갖다 펴고 바로 이렇게 못하고 해가서 정확하게 적의 네, 목표를 네. 보고 이게 가만히 정말 네, 네. 무라일체 상태에서 이 방아쇠 땡기는 네. 게 안 되고 이런다고. 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책상에 놓고 총을 쏘라 그래도 네. 여기서도 총구가 밑으로 내려가. 이게 약간 주저하게 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왜냐면 군대도 안 갔던 놈들이 어떻게 정보기관을 왔으면 흉내라도 내야 될 텐데 네. 이거 제이슨 본 나오는 영화라도 좀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발차기도 안 된다고. 네. 발차기도 안 되는데 무슨 그게 가서 현장에서 붙어서 싸움을 하겠어. 그러니까 예. 만약에 중국에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애들이 무서울 것 같아요. 총참모배 애들이 와가지고 예. 어이 애가 어느 학교 다녀? 어떻게 끊어가지고 묻을까 아니면 장기 적출해줄까? 이러고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 걔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볼게 이럴까? 일단은 안 된다고 말부터 아니지. 해야겠죠. 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예. 그러면 좋아. 애는 안 됩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킨 대로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어야죠. 듣겠습니다. 아직. 그러다 이제 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하잖아. 예. 그 중국 애들은 뻔해. 고생했어. 말이야. 처음에 죽일 듯이 그러다가 고생 많았어. 한 10만 불 딱 주는 거야. 네. 네. 야, 앞으로 말이야. 그 서울에서 오는 보고서나 이런 거 자료 있지? 생짜배로 다 출력해서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예. 아이고 이 뭐 국정원 월급 받는 것보다 이게 낫거든. 적당히 협조해주고 내부 자료 갖다 주고 하면은 예. 그러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중국은요 네. 이 방면에 선수기 때문에 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올까요? 야, 너 지난번에 내가 10만 불 줬는데 이번에 내가 너 50만 불 줄게. 응? 너 네. 다음 달이면 들어가지? 가서 서울 들어가지? 50만 불, 100만 불 찔러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상납하고 다시 나와. 다시 나와. 진급해서. 진급으로. 응? 그러면 네. 안에서 그냥 다니면서 막 차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막 5만 불씩 10만 불씩 갖다 바치고 하면 예. 기특하다 그러면서 진급도 시켜줘 또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거네요. 다시 이제 만약에 중국 또 나오면 네. 중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쉽게 네. 아주 진짜 쉽게 파악하고 빨대 꽂아놓고 꿀물을 쪽쪽 빨 수 있겠지.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예. 중국 애들이 우리보다 방첩을 100배, 1000배 잘한다. 예. 경쟁자이긴 하지만 네. 중국 방첩 당국의 요원들이 네. 훨씬 더 훌륭하다. 왜? 걔네들은 국가관이라도 있어. 잘못된 정권이고 공산 정권이지만 네.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네. 목숨 바쳐서 일한다고. 근데 대한민국 애들은 어떻게 한다? 그 위협과 퍼펫? 공갈에 굴복하고 네. 거기에 순종해서 예. 다 갖다 바친다 이거지. 네. 그 블랙스톤님이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 지금 정보가 음. 중국으로 가서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네, 네. 이 중국 첩자가 네. 여기 지금 우리 검찰에서 네. 국방부 검찰단에서 밝힌 얘기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 그랬어.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명도 모르고 네. 모두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왜 중국에 협조했는가 봤더니 네. 공항에 언제 한번 내렸는데 네. 거기서 잡혔던 거야. 그게 왜 잡혔는지 아세요? 왜 잡혔을까요? 얘네들이 분명히 가기 전에 네. 국제 전화를 했을 거야. 아, 국제 전화를 해서 네. 중국은 이 재밍 해가지고 듣는 게 네.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감청이. 예. 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비행기 타고 얘가 온다는 거를 중국 방첩당국은 알고 미리 있는 거예요. 알고, 예.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 딱 잡은 거지. 아, 그리고 거기서 조지니까 네. 그냥 항복하고 기밥하는 거지. 예를 들면 예. 내가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항복을 쉽게 하고, 어? 이 사례 같은 건 정보사 출신 사람아, 이 사람이. 그 내려서 저기 네? 인포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정보사 출신인데도 네. 이 사람이 지금 중국 애들이 압박을 가하니까 네. 가족들이 위험을 당할까봐 싶어서 굴복을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줬는데 네. 나중에는 40여 차례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거래를 해왔다는 네. 거예요. 어? 그러면 중국 공산당 애들이 싫어. 응? 싫은데 일하는 업무 자세나 업무 태도를 보면 네. 쟤들이 우리보다 한 100걸음 앞서 있다 이거야. 아, 월등한 부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적국에서 오는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를 외교 관계가 맺어져 있는 친구의 나라로 생각 안 하고 네. 늘 우리는 한국을 갖다가 내리 눌러야 되고 네. 부셔야 되고 예. 멸망시켜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밥풀떼기에 조공 바치는 나라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보사 요원이고 정보사의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저런 일을 당했을 때 돌아와서 네. 신고를 하고 예, 예. 내가 이런 일 겪었는데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 라고 네.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예. 그걸 안 하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마수거리에 넘어가고 아, 예. 계속해서 돈을 받고 저런 협조자를 7년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 그거 몇 푼 된다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 동료들의 목숨을 갖다 팔아먹어? 저게 그러니까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요원들이 다 죽죠. 죽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감옥을 살릴 게 아니라 죽여야 돼. 어디처럼? 아, 중국처럼. 네. 중국은 대한민국이 협조했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네. 간첩 혐의를 해갖고 다 네. 죽였어. 아, 다 죽였다고.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네. 대만에서 대만 정보사령부 부사령관 했던 네. 한 퇴역 장군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중국의 비밀 정보 조직과 네. 그 행동 양태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어. 네. 대만에서. 네. 중국어로 쓴 책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그 아리산회라고 대만에서 무관 생활했던 우리 육군 무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책을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네. 한글로. 그래서 근데 그 책을 원본과 한국 번역한 거 두 개를 다 내가 구해봤다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국정원의 꿰매 넘어가서 정보사 꿰매 넘어가서 그 협조하다가 사형당한 사람의 사례가 나오더라고. 예.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 지금 이런 정보사 요원이 지금 이렇게 잡혀서 네. 이렇게 된다라는 이 기사를 보고 네. 국정원 출신 애들은 아마 가슴이 콩닥거리지도 않을 거야. 왜? 이미 양심이 없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니까. 아, 어떻게 내 사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랬지. 이미 그 정도로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는 그런 일이 없고 A씨 당초.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한 그러니까 건데. 이런 애들은 설령 걸려서 네. 목구멍에다가 철심을 받고 죽여가도 네. 피를 흘리면서도 그럴 거야. 나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왜? 이 가슴 속에 심장이 없고 양심이 없는 애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 응?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살면서 네. 이렇게 이제 나갔다가 어줍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히거나 이렇게 됐으면 조직을 버리고 국가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만두든지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해. 내 최근에 모 선배가 연락이 와서 네. 내가 이런 간첩 새끼들 전부 다 어떻게 일망타진하도록 뭘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어? 네. 야 불쌍하다. 야 그냥 돌아 막 이러는 거야. 그 뭐 선배분이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네. 과연 깨끗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왜 그만두라 그래? 어. 어? 동병상련 아닌다며 그런 간첩질한 놈들을 왜 그만두라 그래? 아, 그게 왜 불쌍하지?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군요. 당연히 네. 그런 놈들은 일망타진해서 죽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네. 야 최 장군 당신 말이 맞아. 네. 공 작관 우리 어떻게 하면 그거 한번 해봐야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두려는 거야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대번에 뭐 이 뭐야 같은 얘기야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어떤 기밀 보호 시스템이 굉장히 구멍이 나 있다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런 걸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요. 저런 거 색출법? 예, 또는 이게 지금 군 검찰 조직이나 군 방첩사에서 그나마 지금 수개월간 조사를 해서 이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아마 잠을 안 재웠는지 뭘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거 전부 다 사실 무근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띄워주세요.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최고위직 한 명 유용 없었다. 그런데 저거 지금 저 의혹이 MBN에서 보도한 지 며칠 됐다고. 며칠 만에 저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깊숙한 저런 흑막이 있는 저런 사건을 제대로 감사를 했을까? 지금 MBN에서 보도되는 거는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뭐 자금을 횡령해서 국내외에다가 부동산을 갖다 지금 취득하는 게 있다. 그런데 나왔었는데 제대로 조사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쉽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최소한 이건 해봤냐 이거야. 저 횡령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그 지목된 사람 말고 몇 사람이 더가 있었다 그래. 그럼 같이 있었던 사람들 통해서 자금 집행을 도왔던 자금 출납 관리한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불러다 조사해봤냐 이거지. 응?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저렇게 덮는다면 안 될 테고 특히나 그 재정 돈 출납 관리를 하는 그 직원들 통해 갖고 조사도 조사해야 되지만 본부에서도 2중 3중으로 그 사업 자금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자금이 나간 그 관리팀에서 돈이 얼마가 나갔어? 그 돈이 나간 것만큼 성과가 뭐가 있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딴 애들은 5천 불, 1만 불만 해도 그 이상 되는 거 뽑아오는데 얘는 그거 하나 가져왔다고 50만 불을 썼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뭔가 그럼.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시에 그 출납을 담당했던 직원들이나 협조자 공작원 이런 사람들이 제출한 각종 자금을 받았다는 소위 말해서 공작금을 받았다는 자필 수령 영수증이 있다고. 협조자들 직접 자필을 기록하는 거. 내가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업철에 놓여 있는 그 영수증을 갖다 다 끄집어내서 스캔해가지고 필적 조회를 해보면 이게 한 놈이 계속 쓴 건지. 아니면 그런 사인도 다른 사람이 받은 것처럼 자기가 그냥 하고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 놈이 한둘이 아니었다니까. 실제로요? 그럼. 근데 상상이 안 돼요. 제 상식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아니, 국정원을 상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하고. 당사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당사자 위에 상급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조리 잡아다가 퇴직해도 거짓말 탐지기 태워야 돼. 거짓말 탐지기를. 현직에 있을 때 혹시 뭐 그렇게 받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잖아요. 한 번 태우고 두 번 태우고 세 번 태우고 이렇게 횟수가 많아져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여러 번 하는 그리고 과정에서. 그
막 그 거짓말 탐지기를 타서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양심이 없는 놈들이니까 네. 가슴이 콩닥거리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기계가 네. 정밀하게 그걸 캐치해낸다고. 음. 응? 예, 그러니까 네. 지금 MBN 방송에서 지금 의혹 제기한 지 지금 한 10여일 됐나요? 그런데 도대체 며칠 사이에 뭘 근거로 저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저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경찰들 뻑하면 뭐 하죠? 이런 거 갖고 스마트 기기 갖고 뭐 해요? 포렌식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저 지금 설에 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음. 당시 전화기, 네. 칩 이런 거 있으면 모조리 수거해다가 네. 네. 포렌식을 해보면 네. 돈이 집행된 날, 영수증에다가 돈 받았다고 협조자가 기록한 날, 네. 과연 너는 어디 있었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포렌식 조사해 보면, 거기 없었다면은 예, 그게 이상한 게 되는 거겠네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정원이 지금 수사도 안 하는 국정원에서 네. 10여일 만에 저걸 갖다가 다 확인을 했다고. 예. 지금 저거 지고 사실 근거가 없다. 네. 전혀 없었다. 아니다. 예. 없었다라고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도의 이야기들을 다 조사를 했다라고 네. 그 결과물과 함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 내렸습니다라고 해야지. 네. 국회의원들이 묻는다고 해갖고 그냥 없었다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얘기하기에는 네. 뻔뻔해지는. 저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 옛날에 그 저 지나간 얘기지만 수사국에서 네. 그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서 뭐 죽이고 뭐 한 이런 얘기 있어요. 네. 그 막 엎어 씌우고 덮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국정원 스스로가 그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그 타락한 놈이 범죄를 벌였어도 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국정원 너네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국정원 스스로가 범죄를 은폐해서 그 범죄자를 숨기고 옹호해주고 감춰서 네.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정원 전체가 죽을 수가 있어. 네. 그런데다가 지금 조태영 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한테까지 저 불길이 저 똥물이 튄다고. 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네,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가겠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윤 대통령이 안 그래도 요즘에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던데 네. 저런 일까지 번져갖고 대통령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야당에서 저걸 또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매를 안 맞으려면 빨리 이실직고를 하거나 아니면 두들겨 패서라도 사실을 밝혀내야 돼. 내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그 돈 떼어먹은 사람들 얘기를 해줬잖아.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처음에 밖에 나가 있는 누군가의 돈을 떼먹기 시작하다가 아예 이게 소설을- 재미가 들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소설을 쓰고 예. 국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빼먹은 거지. 아. 그러니까 이번 것도 똑같은 거야. 네. 그러면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보사에 네, 네. 이런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예. 지금 과거에 뭐 무슨 뭐 화이트 베어다라 해서 백곰이라는 말이 붙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 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응? 모든 상황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예. 구 씨하고 이 씨 둘이가 이제 팀이 돼서 어딜 간대. 네. 그래서 내가 가지 마.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 니들 이미 전화 통화 많이 했잖아. 네. 알고 있다니까 저쪽에서 가지 말고 제3지대로 빼. 그랬거든. 네. 그랬더니 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응? 해외 파견을 가서 뭐 내가 5등 안에 몇 번을 했고 말이지. 응? 소설 써서 썼으면은 우수 요원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 소설 잘 쓰면. 예. 그쪽에서는 그런 무슨 나올 건적도 없는 나라인데 네. 그런 데 갔다 와서 지가 뭐 우수 뭐 파견관 했고 뭐 이런 폼을 잡길래 예. 그놈도 학교 다닐 때 밀정했던 놈. 아, 또 응? 이렇게 응. 허락지 과학이. 그 뿌락지의 과학인데. 네. 그래서
가기 전에 네. 내 충고하니까 예. 가지 마쇼. 어? 그랬더니 가서 그 너같이 소설만 쓰는 애는 그거 가서 뭐 네, 못한다. 폼 잡더니 네. 하루 만에 잡혀갖고 잡혀가지고 네. 한 몇 달을 거기 있으면서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했겠지. 아. 별로 이거 싸다고도 내 때 안 맞았나 봐. 네. 순수하게 부니까. 네. 그 이제 안에 조직이 다 털린 거지 그러면. 그렇겠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서 씨하고 이 씨하고 두 놈이 또 가길래 네. 야, 니들이 인마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가지 마. 네. 네. 난 매번 그럴 때마다 충고를 해주고. 네. 사고가 그러네요. 난다. 왜? 내가 그 김대중 정권 때 네. 사고가 뭐 크게 나가지고 네. 근데 수습하러 갔다고. 근데 거기 가서 그 잡혔던 놈이 네. 다 해가지고 다 있잖아. 해서, 예. 완전히 그 동네 일망타진을 당한 적이 있어. 응? 그러고 봤더니 걔도 육사 출신이다. 네. 이거 다 부른 놈도. 응?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것도 우리 동료라고 내가 구하러 갔더니 네. 한심한 일이 벌어진 걸 보고 네. 이거 지금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면 안 되겠구나. 예. 그때 그런 생각을 그럼 또 하셨던군요. 그게 몇 년도냐면 97년도, 8년도 그때야. 참 그런데 네. 역사의 아이러니는 네.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근본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안 해. 안 해. 네. 응? 그래서 국정원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저걸 어떻게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안 해. 네. 지금 아까 내가 우리 선배님 얘기도 했잖아. 불쌍하니까 그만두라고 그 하셨던. 북쪽의 통전부 애들이 네. 형이 얘기했나 봐. 그 얘기 저 다시 우리 평양으로 왔어요. 네, 네. 그 얘기 뭐냐면 국정원 안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예,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런 걸 없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은 다 그 비밀에 접근 못하게 하고 다 조직을 없애서 네. 보상해 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네. 국가정보원이라는 걸 갖다 없애버리는 거지. 근데 원장님 그러면은 네. 사실은 그간의 어떤 국정원에서의 뭐 노하우나 뭐 어쨌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쌓여 있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한 번 해체돼 버리면은 없어지는 거가 그런데 되지 않나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네네. 지금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애들이 네. 역량이 그게 안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국가정보원에서 네. 김정은이 애들에 대해서 나만큼 소상하게 얘기하는 적 혹시 신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내가 김정은이의 식솔들 상황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우리나라에서. 네. 왜 그러냐? 나는 지금도 통신을 하잖아. 네. 교류를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자 태역한 공작관이 연금 월 200만 원 받으면서 네. 딴 애들 지금 민간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수조원이라는 그 국정원 예산을 쓰면서 또 예. 그걸 못 해. 예. 그건 둘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기생충들한테 사료값을 왜 주냐 이거야. 네. 없애버리고 예, 예. 그러면 뭐 우리는 뭐 몇 년 근무인데 뭐 보상 필요 없어.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국가 단위의 조직을 갖다 없애버리잖아요. 네. 그날로 와야 되고 거기에 있던 애들은 그냥 그날로 실업자 돼가지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야. 네. 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 최소한도의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 네. 지킬 수 있는 안전과 애들 하고 네. 그다음에 시설과 애들 보일러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그거 유지할 수 있는 애들만 남겨놓고 네. 다 없앤 다음에 다음은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완전 소위 소수정예로 1, 2당천 네. 1000명 내지는 1당백 100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만 뽑아서 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지켜낼 방법이 없어. 다 썩은 문드러져 있는데 저걸 네.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군 검찰이나 방첩엔 그래도 최소한도 돈을 어떻게 받았다 이런 거라도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정원은 뭐라 그래요? 없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네. 이건 못 가리거든. 응?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기초 성문용법 처음 배울 때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네. 얘기하듯이 그거를 몸소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 안에는 몰 두더지가 네, 너무 많다. 정보사보다는 한 100배 이상 있을 거야. 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스스로가 자정이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숨기고 감축하겠죠? 없는데. 자,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네요. 만약에 지금 국정원에서 저런 말 하지 않고 네. 진짜로 개혁을 하려 그러면 네. 조태용 국정원장부터 네. 거짓말 탐지 태워야 돼. 원장부터. 원장부터. 네. 그다음에 차장 애들 태우고, 예. 그다음에 국장 애들 태우고 해서 너네들 도대체 반국가적인 활동한 적 있어 없어? 예를 들면 너 예전에 워싱턴 근무할 때 미국 애들한테 어떤 정보 물어다 준 적 있어 없어? 거기에 대한 대가 얼마 받았어? 미국에 너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이런 것부터 해갖고 네. 원장부터 차장 순서대로 차곡차곡 해가지고 전 직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를 복수로 최소한도 3회 이상은 태워야 돼. 네. 감찰실에도 죽어나겠지. 감사관실에도. 그거 다 하려면은. 그런데 근데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농구할 때 보면 만약에 시간 얼마 없는데 지고 있다. 네. 뭘 해? 올코트 프레싱 들어가지고 거의 미친 듯이 하잖아 농구를. 네. 그런 식으로 초강압 수사를 해야 돼. 예. 네? 만약에 이거 하기가 겁난다? 그러면 너네들은 이미 국가정보요원으로서 그것을 스스로가 거부해버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는 뭐다? 나라의 디펜스 라인의 최천병으로 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 뭐랑 바꿔? 내 국가의 운명과 바꾸고 우리 국민의 목숨과 바꾸기 위해서 우리 공작관들은 내 목숨을 갖다 버리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국정원을 상대로 돈을 횡령을 해? 내부 정보를 빼가지고 적들한테 중국에다 갖다 주고 북한에다 갖다 줘? 이거 끝난 거야. 이미. 그렇죠. 예. 끝난 거라.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더 이상 둬서도 안 되고 네. 저거 아마 예산을 국정원 예산을 딱 동결시켜 버리면 우리나라 밥 굶는 사람들 없어질걸요. 독거노인들도 없어지고 편부모스라에서 예. 고생하는 소년 소녀가장도 없어지고 예. 왜? 밥 먹고 밥값 못하는 애들은 밥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생각 그래요. 네.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외교부, 국방부, 뭐 통일부 이런 데서도 등골이 섬뜩한 놈들 많을 거야. 일 안 하고 밥 얻어먹고 있는 애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꼭 우리가 이거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참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다 해주셨는데 네. 이걸 정말 실천하는 거는 달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금년도 2024년도 600조 원이 넘어요. 총 예산이. 예. 예.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네. 시민단체한테 주는 게 102조 3천억이에요. 네. 6분의 1 정도 엄청나네요. 넘어요. 거기다가 뭐 성인지 예산 네. 이런 것도 한 24조가 돼요. 네. 합하면 126조 3천억입니다. 예. 그러면 국가 예산의 6분의 1 이상이 이런 허튼 데다 지금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런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미국은 이미 했어. 왜 했는지 아세요? 2001년도에 9.11 테러 네. 사건이 났어. 그러고 봤더니 야 FBI는 FBI대로 지들대로 놀고 CI는 CI대로 놀고 있고 다 이런 식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통합해서 제대로 좀 정보 활동을 매니징을 해야 되겠다. 네. 이래서 생긴 게 DNI야. 국가정보장제도가 그래서 생겼어요. 네. 그래서 ODNI라고 하고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DNI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미국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하는 행정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거야. 애널로그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조건 기록에 남으니까. 그렇죠. 예. 모든 사업에 예산이 나오고 네네. 그 예산을 어느 부서에 누가 담당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몇월 며칠에 얼마를 썼어. 네, 이게 다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공직 문화가 네. 지금 미국 같은 정보기관에서도 네. 돈을 삥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번 국정원처럼 뭐 횡령해서 아파트를 사고 국내 부동산 사고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
부정부패를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네, 네. 뭐 한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투명해지겠죠. 깨끗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데는 그야말로 몰입을 해서 돈을 집어넣어서 그걸 갖다가 확 해서 제대로 성공시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 잼버리 행사처럼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는 못 들어가게 막고 업자들이 장난 못 치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거를 디지털로 기록을 다 남기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도청의 어느 부서의 네. 누구 서기관이 누구 주사가 뭐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얼마를 집행하고 해서 그 결과 뭐가 나타났다. 이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110만이나 돼요. 이거 한 30만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밥 먹여가면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그렇죠. 그 큰 나라에서 공무원이 한 900만 밖에 안 돼요. 제가 네. 아이오와주에 가가지고 회사를 등록하고 제품 등록하는데 네. 나는 한국생명하고 야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할까. 근데 도착해 보니까 깨끗이 그거 그냥 사라져. 종이를 2장 주더라고. 네, 네. 회사 거 1장, 네. 제품 거 1장, 2장 줘. 거기에 메꿔서 넣으래. 써서 넣었어. 네. 그랬더니 수고했어. 합해서 100불, 10불에서 110불 내고 가래. 네. 그랬더니 등록이 다 끝나는 거야. 간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 놀랬던 게 미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소위 주에 네. 주 그 행정부에 들어갔더니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청 소재지지. 네. 그 도청 청사에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다고 전산화가 다 된 것도 아니에요. 네. 최근에 됐거든요. 네, 네. 제가 처음에 2018년도 가서 회사 등록하고 물건 등록하고 할 때는 다 전부 다 수기로 써서 냈다니까요. 네. 그런데도 몇 명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네. 이 사람들이 이 행정 행위를 기록을 해오는 거야. 행정 행위가 어느 분야가 됐든지 간에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니까 네.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부정부패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네. 이렇게 디지털로 모든 행위 그 금액 쓴 걸 갖다 하자. 네. 그런데 검찰 쪽에서 특활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못 쓴다고 검찰 쪽에서 트는 바람에 검찰 쪽에서 오히려 좀 뭐 들리는 얘기는 당선인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아하. 왜? 예. 이런 게 이렇게 투명해 버리면 네. 뒷돈 받아 쓰거나 그런 게 어려워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 같은 경우는 막 피의자 강압해서 네. 뒷돈 받아서 좀 형량 낮춰주고 이걸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네. 이렇게 행정 전산화해서 부정부패를 불가능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CIA 같은 경우도 이걸 했더니 몇 년 지나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산의 75%가 절감이 됐대. 전산화를 다 하고서요? 와. 그러니까 CIA도 삥땅 돈이 많았다고요? CIA 삥땅 유명하지요. 마약 카르텔하고도 다 연동되어 있고. 아, 진짜요? 네. 거기도 들어온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예. 국경을 열어놓고 불법 입국자가 많이 와야 돼.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걔네들이 와서 네. 조지아주에서 미시시피주에서 농사 많이 짓는 데서 네. 수박 따는 거, 참외 따는 거, 복숭아, 사과 따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그런 값싼 노동자로 네. 또 닭 잡아서 창자 버리고 소 잡아서 뻗기고 뭐 이거 네, 하는 네.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그 자격이 불충분하고 불안전한 애들이 와서 네. 저임금 노동을 해서 그 그럴 수 밑바닥을 있으니까. 깔아주거든. 예. 그럼 그런 애들이 많아지면 머리 아프잖아. 마약도 적당히 들어와서 네. 마약 사고 팔리하고 지들끼리 쏴서 죽이고 죽고 이런 것도 하고 네. 인구 조절을 그렇게 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이것도 참 새로운 접근이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야. 네. 내가 아마존의 사장이야. 네.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재산이
국가보다도 많다라고 그럴, 내가 우쭐할 정도 돈이 있으니까 야 어차피 우리는 자동화로 가고 AI로 가는데 필요한 부분에서 벌러지들 사는 세계에서는 그 새로운 벌러지를 데려다 쓰다가 적당히 쓰고 버리고 쓰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응? 내가 지금 그 정도 지위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라면 얼마든지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국경을 통해서 미국도 뭐 건 1,000만 명이 된다, 2,000만이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 전부 다 운전면허증 다 준대. 그래서 서티피케이션, 라이선스를 줘갖고 이번에 11월 올라 투표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불법 이민 불법으로 온 빌법 이민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illegal immigration이 아니고 illegal criminal이지. 네. 그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얘기야. 거기 또 제일 많은 인종들이 어딘지 아세요? Chinese. 또 그렇게 되나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정 문화를 전산화를 통해서 개혁을 하잖아요. 건국 이래에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못하신 이 부정부패 불가능 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투명하게 디지털 행정 체계를 우리가 개발해서 이미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돼 있거든요. 여기 땅 시작만 하면 돼요. 그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몇 안 되는 서울공대 출신 박사들이 인원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시 보고 술 처먹고 머리 썩은 애들 말고 그럼 결단만 하면은 되는 거네요. 그럼요. 결단만 하면.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할 것도 없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악쓰고 소리질로 할 일도 없어. 딱 갖다 놓고 이런 거 있었네요. 저희 국장님, 왜 썼어요? 장관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물어보고 모든 정보가 다 투명하게 답 못하잖아요. 그럼 그러죠 뭐. 자, 형법, 민법 제 몇 조 이거에서 장관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민으로 내려앉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올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내고 그냥 짐 싸서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권력이 있다, 뭐 대통령하고 친하다, 뭐 영부인하고 가깝다, 뭐 이래갖고 뭐 자리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놈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올바른 행동을 못하고 돈을 횡령한다. 그럼 횡령한 것만큼 해서 너무 징역 뭐 1485년이라든가 내지는 뭐 종신형 해가지고 그래도 한 1000년 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잖아요. 디지털로 바꾸는 순간에 부정부패는 사라진다야. 그러니까 뭐 얼굴 붉히고 지금 괜히 무슨 뭐 국정원이고 정보사고 저 따위 시시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자 지금 검찰 쪽에서 특활비를 맘 놓고 쓸 수가 없어서 저걸 도입을 못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뭐야? 검찰이 부정부패한 조직이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원천징수를 당해. 유리지갑이 돼가지고 그냥 직장인이고 뭐고 간에 그냥 얼마씩 다 뜯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산이 왜 650조씩 필요합니까? 다 자기네들 포켓으로 제 생각할 때는 150조만 있어도 나라 사람 충분히 돌아가요. 그리고 세금도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가 세금도 이렇게 안 걷어도 돼. 기름, 가스, 술, 담배 이런 데 그 불편부담이 들어가 있는 이중과세들 있잖아요. 빼면은 담배값도 한 1,800원 정도면 되고 술값도 그냥 한 1,000원 정도면 다 돼요. 그러면 세금 거둘 일이 없으면 국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잖아요.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2명씩 목매달아 빠져 죽고 하는 사람도 없어지겠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이 인간적인 삶이 되죠. 자, 그러니까 작은 정부 하겠다고 말만 하면 뭐 할 거야? 말만 해놓고 행동은 안 해. 자, 우리나라에 반국가 단체나 반국가 세력이 많아. 그 말하면 없어지나요, 그게? 돈을 끊으면은 그렇죠. 단열하겠죠. 돈을 끊고 그다음에
정말로 엄중한 삼천 교육대보다 더 무서운 그런 조직이 있어서 잡아들이고 네. 어? 잡아들여서 거기서 훈련시키다가 목봉 체조하든지 뭐 IBS 끌든지 하다가 힘에 붙여서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영안실로 보내고 뭐 하면 되는 건데 네. 자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꼭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진짜 행동을 해야 돼요. 네. 실천을. 그 원장님 또 실천 행동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 저기서 뭐 국가 배후 해킹 조직 사이버 공격에 그 배후에 북한이 있다. 이게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의 40%가 탈취된 가상 자산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다 거의 같은 날 있는 거였는데 거의 연달아 있거나 이거 윤 대통령이 어떻게 가상 화폐, 가상 자산에 얽힌 그런 거 수사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우리 저 후배 공작관들이 저 가상 화폐를 통해서 북이 탈취해간 돈이 지금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조사한 15조 8천억 원이 다가 아니고 그 지금 이상이다. 수백조 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리려 하다 보니까 그랬었죠. 이 못생긴 얼굴을 내가 유튜브에 얼굴을 드러나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거를 인지를 하셨더라면 자 어떻게 될지는 알려드릴게요. 지금 북에서 소위 말하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 돈, 우리가 준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북한의 해커를 양산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탑 티어에 1등급의 해커를 양산한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을 소위 양계장에 집어넣고 키우는 닭 모양 무조건 너희는 돈을 탈취하고 암호화폐를 훔치고 또 그걸 갖다 현금화해서 소위 말하는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 즉 자원이라는 건 기름을 포함한 곡물 그다음에 미사일 재료들 이런 거를 쓰도록 해라 라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수년째 이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를 털다가 걸려갖고서 지금 들통이 나고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 유수한 국가의 저개발 국가 즉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돈을 탈취를 당해도 탈취당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훔친 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고 그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통해서 그렇게 훔쳐서 산 암호화폐를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받고 그래서 팔아서 엄청 그때 높았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종북 좌익 세력들은 북한에 준다 그러면서 배달 사고도 많이 냈고 배달 사고 낸 그런 자금들은 지금 파나마나 버진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데다가 지금 가명 차명으로 다 지금 숨겨놓고 있다고. 아마 지금 중국이 이와 같이 불법의 자금을 가장 많이 숨겨놓은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그렇다 그러지만 실상 한국이 그런 거기 못지않고 혹은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죠? 북한 애들이 가상화폐를 탈취를 해. 핵 개발 자금으로도 이용을 하고 김정은이의 필요한 통치자금. 그 사치품도 사다 놓고 통치 자금도 쓰게 하고 자 그렇게 하는데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 퍼져 있으면은 이 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아마 북쪽의 해커 집단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해킹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킹한 걸 가지고 세탁하러 다니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해킹팀 따로 그리고 자금 세탁팀 따로.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동 지역에서 머니 런더리 자금 세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진짜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왜 어려워졌을까요? 세탁이? 저를 통해서 네. 나간 그 얘기가 네. 미국은 경청을 했고 네. 그리고 그걸 갖다 막기 위한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고 아, 네, 네.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의 어느 누구도 네. 선배님 혹은 누구님하고 찾아와서 이거를 확인해 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아. 그런데 네. 미국은 네. 제 방송이 최초로 이봉규 방송 통해서 나갔을 때 나갔었죠. 예. 그거를 보고서 연락이 왔었다고. 뭐라고 연락 왔냐면 네. 야 이봉규 방송에 너 나왔길래 우리가 전부 다 환호성을 질렀는데 네. 그 방송이 없어졌어 지금. 삭제됐어. 아. 어떻게 된 거야? 그 이봉규한테 물어봤더니 뭐 광고랑 연동시키다 뭐 우물우물해. 그럼 이렇게 보니까 뭔 자기 방송에 돈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었는지 그걸 잘라버린 거야. 삭제를 해버린 거야. 응? 그런데 연락 온 그분 친구분은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화이트 아메리칸이지. 아. 예, 아주 핸섬 가이지. 네. 그래서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걔는 지금 미국의 뭐 싱크탱크에서 일을 한다고. 아, 네네. 그 지금 여기서 지금 네 방송 보고 다 좋아했는데 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예. 그래? 그나 이봉규 씨한테 알겠어. 물어봤더니 확인해봤는데 삭제한 게 맞더라니까. 근데 이유가 불분명해. 네. 그냥 뭐 우물우물하고 끝내. 근데 이해를 못해.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하겠더라.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네이버가 있다. 당시 네. 2년 전이에요. 네. 그래갖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국정원 최수영 쳤더니 네. 이게 번호 순서대로 1번, 2번, 3번 해서 유튜브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는 거야. 네이버에 누군가가 올린 게? 누군가가 올렸어 거기다. 그걸 또. 그러니까 국정원 최수영이라고 치니까 네. 내가 이봉규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가 번호를 매겨갖고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해놨군요. 다행이다 해서 그걸 딱 해서 보내주고. 네, 했더니 고맙다. 안 그래도 네 거 1번, 2번이 사라져서. 근데 보니까 그 1번, 2번이 뭐냐면 북쪽 애들이 어떻게 자금 세탁을 하고 암호화폐를 어떻게 탈취했고 어떤 식으로 세탁해가지고 돈 보내고 중동 지역 가서 한 10여 차례 세탁을 하고 그렇게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돈을 현금화해서 평양을 갖고 돌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보니까 접다도 얘기했지만 그 재무부에 저승사자 팀 있잖아. 테러 금융 정보국. 응?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아마 그쪽하고 CIA 해외 파트가 움직였던 것 같아. 응?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나오니까 그냥 가서 급습해 버렸던 거지 뭐. 응? 그래서 중동에서의 그런 자금 세탁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죽겠습니다.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얘기가 나왔대요. 세탁하는 사람들이? 세탁팀에서. 너무 이 감시가 삼엄하니까.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는군요. 그러면 내가 해결책을 얘기할게요. 네네.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해킹을 하고 그 해킹한 돈은 지금 뭐 대량 살상무기 뭐 개발 자금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에 지금 쓰인다. 핵 개발 자금에 쓰이고. 고체 연료 사가는 것도 되고 미사일 동체도 그런 걸로 사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있잖아. 결국에 휴민트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야.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휴민트 인간 자원으로. 그러니까 북쪽 애들의 지금 해킹 팀이 있죠. 해킹을 했죠. 그럼 그 해킹을 받아갖고 세탁하는 팀이 있죠. 이 세탁하는 애들을 포섭이 아니라 얼마든지 잡아올 수가 있거든. 납치해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 소위 세탁조가 누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혹은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끔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저렇게 그 북한에서 저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탁조 애들을 얘들아 형이랑 오늘 저녁에 갈비 한번 먹자 이렇게 불러다 앉혀놓고 생명보험을 혹시? 그렇지. 생명보험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면서 애들을 쓰담쓰담 해주면 많이 잘 듣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현장을 안 가본 애들이
앉아갖고 떠든단 말이야. 예.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 핵 그 협상 그룹이라는 거 있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해서 NCG라는 게 네.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또 그저 뭐 캠프 데이비드 3국 한미일 정상 회의하고 나서도 열렸고. 자, 그러면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NCG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한국 너네들 핵무기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우산 씌워주면 자식들아 우리 말 잘 듣고 지나가 이런 얘기야. 우리 보호 아래 있어. 그런데 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트럼프 쪽에서 그 일했던 국방부 차관했던 그 네. 콜비라고 있었잖아. 네? 그 콜비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면 야 너네들 그 바이든하고 한 거 전부 그 휴지 조각 될 수 있는 거야 임마. 믿지 마. 네. 캠프 데이비드 모고 간에 그거 다 휴지 조각 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다. 니네 스스로가 일어서는 그렇죠. 거야. 예. 자체 방어를 해야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트럼프 진영에서 핵 무장 필요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그 여인이 누구였더라 또 여지 다녀갔던 또 여성 동무 하나 있는데 그 여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이제 늙으면 죽어야 돼. 자꾸 생각을 못 하니까 사람 이름 생각하면 이게 힘이 드네.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쪽 콜비 아니면? 말고 네. 국무부 쪽에서 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안보 문제 담당했던 그 멋쟁이 여인이 하나 있는데 자 이제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가 돼 있냐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핵을 갖다가 무장할 수 있게 해줄 건가 말 것인가 이러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나라 천문 미사일이 있어요. 네. 이게 사거리를 500km 늘려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준 거예요. 미국에서. 네. 지금까지는 이 제한이 300이었어요. 네. 수출 미사일들이. 네. 그러면 기껏해야 290km로 맞춰갖고 네. 그렇게 수출해왔다고. 네. 그러면 용도가 짧잖아요. 그러면 300km 내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00km 늘려줬어. 네. 그러면 500km를 해주면은 우리 강화도 앞에서 쏴버리면 중국 땅까지 다 날아간다는 얘기. 응? 필리핀 북쪽 섬에서 대만을 갖다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된다고. 또 중동 지역에 저 화약고에 가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페르시아만 쪽에다 딱 배치하잖아요. 네. 페르시아만 건너가는데 이란 안에 내륙 깊숙이 500km면 사우디가 이란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어. 네. 후티 예멘 쪽은 얘기할 것도 없고.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한국, 너네가 지금 우리가 미사일 만드는데 특히나 극초음속 미사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 그러니까 너네가 그동안 우리 덕분에 많이 개발하고 했으니까 그거 해봐. 이렇게 지금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천문은요. 우리가 과거 구소련한테 30억 불인가 우리가 저 차관을 빌려준 게 있었는데요. 네. 그거가 러시아로 되고 나서도 옐친 이후에도 뭐 이게 제대로 우리한테 돈을 못 갚았다고요. 러시아 쪽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개발해놨던 첨단 무기들을 우리한테 주고 합동으로 연구 개발했던 게 불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불검 사업에 들어왔던 러시아산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발달된 AI 첨단 컴퓨터 기술하고 조합을 해서 탄생한 게 천무예요. 또 그게 그렇게 벌써 그러니까 기원이. 천무는요. 러시아 미사일보다 일단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경량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반하기가 쉽죠. 그다음에 타격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정확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에 지금 완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막 탄두가 9톤이다, 20톤이다 하는 이 현무 미사일, 현무 5 같은 거 이런 것들은 9톤만 된다고 생각해도 보세요. 이 9톤짜리 덩어리가 날아가다가 이게 아들로 쪼개지면서 몇십 개로 흩어지는 거야. 그러면 타격점에 가갖고 타격점은 물론 맞히기도 하지만 그 주변까지 초토화를 시켜버린다고. 그냥 막 축구장 몇십 개가 눈 깜짝한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이 지금 2천여 기가 우리가 아마
중국을 향해서 쓸 수 있게끔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네. 아마도. 내가 지금 군사기밀 누설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한 2,000에서 3,000기 정도는 어디엔간 배치가 돼서 중국을 향해서 지금 중국 심장부를 겨누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500km 사거리가 되는 것까지 수출하도록 네. 미국에서 그 제한을 풀어버림으로 인해 갖고 결국에 이게 이제 결국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인명살상용이 아니라 네. 전쟁을 못 일으키게 억제용으로 나쁜 일을 못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대함 천무를 놓잖아요. 500km 안에 들어오면은 대련에 있는 거, 칭다오에 있는 거, 요 밑에 뭐 해남도에 있는 거 까불다가 그냥 우리 저 전라도 땅 어디에선가 쏴버리잖아요. 네. 전부 다 한 방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지대지로 만들면 중국 내륙에 있는 우한이나 정저우나 아니면 그 각 지역에 군부가 있고 주요 핵심 군사시설 있잖아요. 네. 그거 갖다가 때려 부수는 거 일이 아니에요. 1,500km짜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 공군들도 공격을 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대공도 있거든요. 지대공 있으면 땅에서 쏴가지고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요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쯤 가가지고 이게 천무도 극초음속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극초음속이 된다는 얘기는요. 네. 우리가 보통 이게 슈퍼소닉 미사일 그러는데 얘네들은 음속에 최고 네. 10배 정도까지 날아갑니다. 아, 그럼 짝깍하는 엄청 순간에 빠른 거네요. 음속 340m인가 그렇죠. 소리가 340 맞나요? 맞다 그러면 네. 10배면 얼마야? 3,400. 3.4km를 째깍하는 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네. 엄청난 속도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의 젠 20 같은 자칭 그 스텔스 전투기가 네. 떠서 폼 잡고 대한민국 영공으로 와. 그럼 우리가 A사 레이더로 먼저 딱 잡아갖고 500km 밖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돌진하는 중국 전투기를 네. 떨어뜨릴 그냥 수 있는. 그럼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잿더미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원천적으로 저런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아야 된다. 네, 네. 두 번째,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보부에서는 이걸 확인 안 해주는데 중국 돈 20억 달러, 네. US 달러예요. 중국에 중국 있는 돈인데 중국에 달러로? 있는 은행에서 예. 저 북한 해커들이 네. 20억 불을 훔친 걸로 난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 은행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예. 속이 쓰리는데 예. 이 대외적으로 공개도 못해. 응? 네. 공개도 못해. 네. 그러면 정말로 이 정보를 알고 공작을 하는 지휘부 네. 같으면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 훔친 놈들이 지금 안전지대로 도망가 있다고. 네. 걔네들은 안전지대는 중동 아니면 러시아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스탄이나. 그러면 그거를 잡아서 딜을 할 수가 있잖아. 아, 너네 여기 이렇게 해서 훔쳐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은행을 털은 북한 해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걔네들 찾는 건 일도 아니지. 네. 응? 그런 다음에 소재지 파악했어.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잡아갖고 시진핑하고 딜을 해야지. 네. 아, 우리가 얘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아니 그 정도가 돼야지 소위 말해서 정보기관이고 공작기관이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응? 그런데 네네. 그것도 나 지금 이 지구본을 놓고 네. 지구본 안 놔도 돼. 머릿속에 지도가 다 있으니까 야 저거를 스탄에 가서는 어디 알마티를 갈까 아니면 이스타나를 갈까 어디 가면 누구가 있는데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찾으면 저런 도둑놈들 잡는 거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중국 국가안전부에다가 연락을 하든지 중국군 총참모부에 연락해서 야 어디서 좀 만나자. 선물 좀 준비했다. 네. 상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고. 그러면 걔네들 긴가민가 할 거 아니야. 걔네들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니네 20억 불 잃어버린 거 있지 그거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찾아주려 그러는데
그러면 돈에 환장하고 있는 중국 애들이 안 나오겠어요? 네. 20억 달러가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렇게 해서도 네? 2빌리언인데 차단할 수가 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얼마든지 북쪽 애들이 저 가상화폐를 가지고 훔치고 위조하고 밀거래하고 하는 거를 네. 마약은 다 그렇게 해서 잡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도 잡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최은영인가? 우리 한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FBI 안에 네. 저 금융화폐 네. 전담팀 국장이 우리 한국계 여성 검사예요. 네? 아. 그러면 네. 그 최 검사하고 공조해서 최 검사 이거 있는데 네. 같이 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북한은 망하고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중국은 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번에 예. 어떻게 좀 삽될까 약간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좌 추적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재인 부부 최근에 예. 뭔가 이상 현상들이 계속 저 월간조선을 하다가 월간조선을 다시 빼앗기신 조갑재 선생이 있는데 네네네. 조갑재 선생님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진짜 가시돋친 소리를 하셨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듣고 네. 좀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네. 행동을 하시면 네.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참 저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제일 안타깝긴 하죠. 응? 그런데 네. 저거를 진짜로 하기만 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암호화폐만 잘 잡아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저게 지금 예. 이분들이 지금 특수부 검사라는 게 내가 우리 법조계 우리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특수부 애들이 무슨 정교한 그런 칼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로 보니까 협박치고 회유하고 해갖고 돈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라는 기본 수법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그 공작관들이 북한 애들을 갖다가 탈출시켜서 데리고 온다든지 비밀자를 빼온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겠죠. 아니고 이런 거지 예. 피의자가 오빠 나 몸 좀 허락해 줄 테니까 나 좀 형량 좀 감해 줄 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떡도 받아 드시는 그게 아마 검사들 수준인 것 같더라고. 아니면 이제 눈에 보일 게 좀 뭐 하면 밖에 나가서 이제 여관이나 호텔 잡아놓고 떡을 진상받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을 해와지 않았을까. 이게 막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검사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범죄자들 상대로 압박을 하고 회유하고 협박을 치면 말이 먹히거든. 그쪽은 약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작관들은 제3세계에 나가서 외국에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협박이 안 통해. 여기 이거 내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치고 마패 해봤자 마패 꺼내봤자 야 그건 뭐야 똥이야 가짜야 뭐야 이렇게 나오지. 그걸 믿어준 데 아무 데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공작을 할 때는 우리 실력으로 그러네요. 능력으로 가가지고 해오는 거지. 개인기로.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특수부 검사들처럼 나보고 만약에 그 특수검사를 했으면 아마 땅 찢고 헤엄치기였을 것 같아.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국가안보위협회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들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말은 멋있어. 청산유지야. 그런데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도 내가 알려줬어. 소수 정예에 그런 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목덜미를 뒤에서 쳐갖고 없애면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거죠. 미국의 테러금융정보국 같은 브라이언 넬슨 차관 불러다 한번 강의 좀 받아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 거라고. 아니면
그 바쁘디 바쁜 D&I 에브릴 헤인스 여성을 좀 초빙을 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자, 그래서 네, 네. 이 지금 조갑제라고 지금 이번 8월 달에 네. 이 얘기를 제가 어느 선배가 보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뒷정권에서 앞정권의 비리를 조사 처벌하지 않으면 네. 누가 무슨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나? 네. 말 되죠? 그러므로 뒷정권이 앞정권의 비리를 조사 처벌하는 것은 뒷정권의 책임과 의무다. 의무다. 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권을 조사해서 그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엄벌하는 것은 네. 뒷정권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자 의무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한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응?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귀담아 들으셔야 돼, 진짜. 지금까지 응. 그래 왔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예. 우리 김문수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소방수가 돼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다는 네.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근데 사실은 네.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때랑 좀 비슷한 네. 느낌이지 않나. 예. 예. 갑자기 들어와서 뭔가 그러니까 불끄는 느낌. 김문수 선배가 그 양반이 70학번이야. 네. 70년대에 네, 네. 박정희가 대통령이 있던 그 당시에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를 즐겨하던 선배라고. 아. 그래서 예. 당시 서울 상대에 들어온 사람 중에 둘이가 유명한 젊은이였는데 하나는 반일 종족주의 책을 쓴 이영훈 교수고 아. 또 하나가 김문수야. 그런데 둘 다 이영훈 상당히... 선배는 계속해서 그 끌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면서 공부를 해서 네. 대학가의 교수를 하면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하고 네, 지금 네. 이제 정년퇴임을 했고 네, 네. 김문수는 현장에 가서 투신하셨잖아요. 선봉에 서서 하고서 네. 구로동을 간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리따운 순천 꾸냥을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예. 예? 그 와이프도 노동운동하던 여자였거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훗날 봤더니 김영삼에 의해서 픽업이 돼갖고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잠깐 헷가닥했는지 아니면 뭘 잘못 판단했는지 대구 수성에 네. 저 서울로 치면 강남구 같은 수성구에 가지고 네. 딴 것도 아니고 이용훈 교수의 손아래 저기 누구의 동서대는 김부겸한테 네. 진다고. 네. 그러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러고 다니고 계세요. 네. 그러다 이제 경산호 위원장 하다가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인사 검증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유애국파의 네. 자유애국 우파 진영의 가치관을 어떻게 수호하느냐 이런 장으로 이게 지금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왜? 김문수가 예.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를 갖다가 그렇죠. 미워하고 반박정희 그러더니 얼마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10월 달인가 네. 그 참여하는 그 또 낭독을 하시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골수 좌파로 노동운동에 해보고 예. 그리고 돌아서서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없었다 네. 라고 진실을 고백하는 멋있는 남자란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나 청문회에서 청은 안 하고 문만 하잖아. 응? 듣진 않고 그냥 질문만 하는 거야 애들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공세가 아주 심했는데도 예, 예.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런 자유 우파 애국 진영의 이런 핵심 가치를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대변을 하니까 예. 이게 지금 갑자기 장관감이 아니고 대통령감이 됐다. 예, 그런 얘기 본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를 차기 후보로 그러니까 갑자기 등단을 한. 동훈아, 예. 너 까부지 말고 짜져 있어라.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벌써 온 도처를 지금 휘감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노란 봉투법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야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 맞지, 공산주의자 맞지, 왜 아니야?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엄청난 국가적인 비극이지만 정치적 이용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네. 아주 명확하게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가치를
분명히 이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잘못됐다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나 같으면 한마디 더 하겠어. 잘못되고 강제로 불법으로 탄핵됐기 때문에 네. 자녀 임기를 채우고 가시도록 다시금 청와대로 모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문수 선배님의 말씀도 99% 정답. 그런데 제가 좀 주저넘게 선배님 1% 더 하시려면은 요거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네. 모셔다가 김문수 선배님이 비서실장 하든지 뭘 하시는지 국무총리 하시는지 하면서 근혜 대통령님의 자녀 임기를 마무리 좀 네.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 얼마나 더 보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청문회 때 네.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네. 네. 나온 얘기들까지 이제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원장님 굉장히 긴 시간 네. 예, 또 많은 이야기 아낌없이 네. 예, 또 국정원 발전을 위해서 또 얘기도 해 주셨는데 네. 아까 어떤 분께서 예.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예. 뭐라고요? 좀 읽어 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최공 작가님,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입니다. 미남이요? 못생겼다고 하니까, 예, 애국심, 책임감, 열정, 정의감, 모든 것이 멋집니다. 네. 머리 반짝 있는 건 걱정 마시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댓글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 집에서는 전혀 정반대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공지할 게, 네. 저희가 9월 7일부터 네. 다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번에 책은 네. 정한기 박사님께서 쓰신 테러리스트 김구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 예. 21일에는 아예 정한기 박사님 모시고 네. 뭐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송출은 안 할 것 같고 네. 그냥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리고 뭐 저희들 방송 커뮤니티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예. 측백나무 오일이 지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예. 네? 그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전화를 드리고 그분들 시간을 뺏으시면은 네. 판매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그렇죠. 진짜로 구매하실 분들은 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번호에다가 네. 메시지로 네. 나는 얼마큼 필요합니다. 네, 네. 주소는 얼마고 지금 여기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쪽 농협 계좌로 내가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훨씬, 서로 좋겠네요. 대화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얼터너티브 인스티튜트 예. 대한연대입니다. 예. 우리 대한연대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관계 전문가이신 네. 최고 태두의 이충근 박사님께서 같이 동참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 후배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고 진짜. 계시는 이춘근 박사님의 저 열정과 그분의 헌신 노력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보급 이춘근 박사님께서 우리 대한연대도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연대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지갑 좀 열어주셔도 돼요. 네. 예. 원장님 오늘도 네. 긴 시간 다방면에 또 양질의 정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시청해 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다음 주에 계십시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